제22장 결자해지 1. 부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장 결자해지 1. 구하. 대전은 조금 어두웠고 10명의 인물들이 긴 회의 탁자에 앉아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서 있었고 이 사람은 회의를 주관하는 2명의 천왕 중 한 명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인물들은 바로 제왕천의 순회란 말인가? 단, 2사람만이 황금면을 쓰고 있었고 3사람은 은면을, 나머지 5사람은 동면에 가면을 하고 있었다. 각각 천왕, 사망, 오군의 신분으로 실제로 이 제왕천을 다스리는 실권자라 할 수 있었고 단 한 사람만이 파사국의 비단면사를 한 인물도 있었으니 이 면사인은 바로 종전의 위사장에게 황금이 든 주머니를 선사한 인물이 아닌가. 그도 중요한 회의에 들어서 끝에 한 자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분명 이곳 대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산소성의 성도인 태원을 중심으로 72개의 산소성 분타가 아주 굳건하게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소. 또한 중원에 흩어진 183개의 지부가 있었고 그곳에는 각각 50여 명의 무사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소. 그런데 지난달 장안지부가 박살이 난 신호가 있었고 그 후 한 달 동안 중원 183개의 지부는 문을 닫았어. 일부는 도망와 본천에 귀속했고 일부는 그 생사조차 모르오. 자리에 앉아있었던 또 다른 황금면은 탄식과도 같은 음성을 내었고 다른 사람은 무거운 침묵을 하였다. 회의를 주관하는 또 다른 황금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자도 무거운 침묵을 하였으니 잠시 후 회의를 주관하는 인물은 다시 말을 이어나간다. 다른 것은 모르겠소. 우리 다른 지역의 지부가 풍비박산 나더라도 최소 하북, 정주, 요동, 낙양, 개봉, 제남, 악주, 남창의 지부는 왜 무너졌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왕과 제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물음이 잘못되었나? 황금면을 쓴 인물은 조금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대사자. 다른 분들은 대답을 못하니 대사자가 대답해보게. 술주, 이계놈은 언제나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나에게 묻는군. 내가 이곳에 온 지 불과 1회밖에 안 되었는데 항상 사망, 오군이 침묵하면 나를 괴롭히는군. 글쎄요, 제가 1회 동안 두문불출하고 각 지법당과 정보당의 아이들이 나에게 정보를 가져오는 녀석들이 없어서 아왕 스르르 스츠츠츠츠. 가뜩이나 대전에는 기물이 거의 없어서 이 대전에 이들이 없었다면 지독한 고독만이 있을 것이나 유일하게 대사자 뒤편에 기마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회의를 주관한 황금면 천왕이 공력을 일으켜 휘둘렀고 강력한 무용의 기운이 대사자의 머리를 후려갈길 차에 대사자는 가슴을 급속하게 탁자로 내려 숙였다. 황금면 천왕의 출수는 매우 묵직한 공격으로 또한 이 보이지 않는 공력은 대사자 뒤에 있었던 청동기마상을 후려갈겼고 청동상은 매우 강력한 폭발음을 낸 후에 스르륵 녹아내렸다. 대사자마저 그런 말을 한다면 굳이 자리를 꿰차고 제왕천의 녹봉과 영광을 받아먹을 필요는 없소. 최소한의 일을 하란 말이오. 현재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졌단 말이오. 천왕,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필요가 있나? 다 무능한 조직들의 수장. 우면천왕, 조만간 우리의 간자가 누군지 밝혀질 것이니 그리 심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누가 대총사 이놈이 우리를 배신한 녀석일 줄 어떻게 알았나? 녀석이 응천부 세력과 짜고 그동안 우리의 중요 정보를 응천부에 알렸으니 대총사 이놈은 분명히 진주와 결탁하고 우리의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다. 진주, 이놈. 내 놈이 용주의 동료들이 죽어나가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느냐? 어떻게 한다. 그런 줄도 모르고 축주 녀석을 놈에게 보냈고 인주 또한 강소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 용주에는 남은 자가 5인데 나와 미주는 한편이 되었지만 나머지 진주, 인주, 축주라니. 하지만 앞으로 4개월간 축주는 힘을 쓰지 못하니 지금 세력을 모아 응천부를 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면천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오? 아니요, 좌면천왕. 잠시 대총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어. 대총사가 감히 우리를 배신할 줄이야. 우리 무왕천왕군의 수저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더니 이봐, 대사자. 네, 천왕.
자네는 바로 대총사 이 녀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응천부의 정보를 알아내도록 하게. 오히려 우리는 응천부를 우선 쳐야 할 것 같아. 네? 무엇 하는가? 본 천왕의 명이 있으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우면천왕. 대사자는 일어섰고 자리를 나서려 하였다. 녀석들, 대총사와 같이 너희에게 충성하는 녀석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지금 두 폭강성 놈의 수족을 모두 자를 것이야. 그리고 한 녀석만 응천부로 향하게 할 것이다. 자자, 슬슬 잔치를 시작해볼까? 대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릿하게 보이는 제왕지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사자의 눈을 보라. 그는 짙은 미소를 지을 때 그의 두 눈은 황금색 금광의 빛을 내었으니 다른 사람은 처음에 대사자가 일어나는 모습에 집중하였지만 우면천왕의 말이 다시 시작했을 때 모두 대사자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우면천왕의 말에 집중하였다. 스스스스 츠츠츠츠. 대사자란 자가 사라진 후 장내의 회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사자가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했으나 대전천장은 굉장히 높은 5층 정도 돼 보이는 높이였지만 웅장한 대전은 통으로 천장이 보이는 석굴과도 같은 곳이었다. 다만 중간에 보가 이어진 건물이었고 그 보 위에 흑의 무복을 입은 인물이 있지 않은가. 녀석들 두 놈이 아주 죽이 잘 맞는군. 그러니 정파가 무너질 때 녀석들은 날로 정파를 마셔버렸지. 그런데 오댓의 가를 주축으로 한 너희 사망오군도 아수라 혈기를 마셔버렸으니 같이 음부로 보내버려야겠어. 하북펜과 두 노인의 자손 녀석, 그들의 얼굴 때문에 너만은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북펜가의 가주를 아주 페인으로 만들었더군. 권력에 취하면 형이고 뭐고 없으니 너도 두 놈의 폭강성을 따라가라. 이건이었다. 흑의 무복을 입은 이는 이건이었고 그는 지금 대사자의 모습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재 폭강성을 보며 이를 갈며 황금색 그만이 되었으니 너희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한 놈이고 다른 녀석은 풀어주지. 더 많은 녀석을 잡기 위한 나의 포석이지. 후후후후.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라고나 할까. 뿌드득. 이거는 지난 2년을 생각하다가 중원 전장에서 폭강성에 의해 빠져버린 만적행의 고독 때문에 그는 더욱 의지를 불태웠고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우두둑 우두둑. 이건의 두 눈 아래 대전 회의탁이 있었고 현재 이 회의탁자가 이건의 두 눈의 잔상으로 비쳐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의 기반은 이제 이곳 산서성에 한정되었어. 응천부의 숨은 세력이 우리의 지부의 권력을 행사했고 이상하게 이미 몰락한 정파는 당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부를 접수했어. 우면천왕의 얼굴은 황금면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상당히 화가 난 얼굴이 분명했다. 그런데 천왕, 사망. 역시 사망 중에 하북의 펜가주가 역시 좋은 의견이 있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귀를 좀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흐흐흐흐. 무슨 좋은 의견이기에 다른 사람들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오? 아닙니다. 우선 우면천왕께서 듣고 난 후에 여러 왕에게 말씀하심이 옳습니다. 그러? 흐흐흐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지. 저벅. 우면천왕은 술주였다. 그는 폭강성으로 해조와 함께 이건을 만적행으로 떨어뜨렸던 인물이요. 바로 무림맹 백호천 중원의 10원주였던 사회적 신분이 있었다. 물론 그는 육헐령이란 이름도 있었지만 사실 폭강성은 아수라 정기를 물려받은 인물로 전혀 사람이 아니지만 말이다. 그들의 고향은 아수라 지저이며 아수라의 자식들이었다. 우면천왕이 걸어오니 사망 중에 펜가의 가주는 이상야릇한 눈빛을 하였고 두 명의 사망엔 사마가의 가주와 남궁세 가의 가주가 무언가 몸짓을 하였다. 세 명의 사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니 도대체 펜가 가주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나로 걸음을 걷게 하셨소? 귀 좀 저에게 가까이. 펜가의 가주는 은면 가면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다른 사망과 같이 적색 용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면천왕이 걸어오니 펜가 가주는 일어섰고 우면천왕은 고개를 돌려 펜가 가주의 입에 귀를 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오? 전음으로 하면 됐지. 우면천왕은 약간 투덜거리며 더욱 가까이 펜가주의 입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때? 갑자기 대전 천장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어라, 천장에 뭐가 있나? 우면천왕은 고개를 비켜서 하늘을 보았다. 휙슥수. 이런, 나의 호신강기가. 그렇다. 펜가의 가주의 눈은 흐리멍덩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손에 들려진 혈마비가 우면천왕의 옆구리를 뚫어내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스며 나와서 그의 황금색 용포를 적시고 있었다. 미친 펜가 놈아. 왜 나한테? 우리의 약속은 이게 아니잖아.
휙휙, 슈슈슈슈슈, 퍽퍽, 헉! 이놈들이 제대로 미쳤구나. 우면천왕의 가슴에 두 개의 비수가 꽂히게 되었다. 일단 희대의 비계인 혈마비가 그의 호신강기를 뚫어내었고 그의 호신강기는 강수로 뚝이 무너져 내리는 이치로 처음이 그런 것이지 일단 뚝이 무너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삽시간이다. 그의 호신강기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두 명의 사망이 던진 두 개의 비수도 우면천왕의 가슴에 꽂힌 것이다. 이 미친 개들아. 주인을 몰라보고 대전에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휘파람 소리는 멈추게 되었다. 찰나 세 명의 사망은 정상의 눈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순간 자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놈, 내가 너에게 1인지와 만인지상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면천왕은 펜과 가주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는 섭심술에 걸린 상태였으나 깬 후 이 같은 우면천왕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다. 이보시오, 우면, 그만두시오. 녀석들을 잡아서 신문하면 되지 않소. 좌면, 내 녀석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사망을 꼬셨구나. 내 녀석이 이런 식이면 아수라 선밀청화세. 우면천왕은 마음속에 자신의 비기를 꺼냈고 공력을 최대로 짜내어 암흑밀기를 좌면천왕에게 흘려보냈다. 아무 방비를 하지 않았던 좌면천왕은 기겁하였는데 우면천왕, 이런 개 같은 놈, 푸하. 좌면천왕은 우면천왕이 펼친 암흑밀기에 의해 당황했고 밀기가 자기 심장을 강타할 때 큰 타격을 받고 검은 핏덩이를 회의 탁자에 뿌려내었다. 하하하, 하하하.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지. 원래 사망이란 개놈들은 내 편에서 너를 요리하려 했느니 하지만 녀석들이 너를 따르기로 한 것이 괘씸한 녀석들이지. 두고 보자. 선비공열. 좌면천왕 미주는 앞뒤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자신이 제왕천에서 2대 천왕이었지만 사실 술주보다 새가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술주가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남은 오군을 믿을 수 없었고 본인 또한 심각한 암흑밀기로 당했기 때문에 몸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속히 다른 사람의 몸을 찾아서 갈아타야 함을 알게 되어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다. 오군은 좌면을 속히 막아라. 지금 상황에 5명의 가주와 신임 개방방주와 아미파 장문이는 경황이 없었다. 오군은 좌면을 죽이란 말이다. 몸으로도 막으라고. 그제야 정신 차렸던 5명의 제군은 움직였으나 오직 한 사람 신임 개방방주만이 좌면의 우측 어깨를 잡을 수 있었는데 허허. 하지만 그의 팔은 애들 장난감의 인형처럼 팔이 쑥 뽑혀버렸고 미주의 암흑멸화장이란 장력에 의해 신임 개방방주의 머리가 날아가 버렸다. 꽝! 팍팍팍팍팍팍팍. 사방으로 개방방주의 머리에서 뇌수와 피가 튀었고 미주는 호련히 사라졌으니 쓸모없는 것들아, 너희들도 뒤져버려라. 감히 나의 몸에 흔적을 남겨. 스슥 퍽! 우면천왕의 좌수는 펜과 가주의 머리를 터뜨렸고 역시 암흑밀기인 아수라 선밀 영화 비 슈슈슈슉슈크리 리스액 쇠액 퍼 터터터터터쿵 슈스스스스슈슈슈쿵. 사망 중에 펜가는 이미 머리가 터져 썩은 집단처럼 넘어가 버렸고 나머지 2사람도 아수라 혈기가 덮쳐서 한 명은 나라가 벽면에 부딪혀서 처참하게 즉사했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아수라 폭기가 폭발하여 뒷걸음질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비명행사했다. 하하하. 천왕. 4명이 된 오군은 우면천왕이 지를 발광하는 것으로 인해 덜컥 겁이 났다. 우면천왕은 순간 제왕천이 무너질 것이란 생각을 하였고 그는 미치광이처럼 웃어댔다. 그리고 순간 너희도 갈 길 가라. 사실 이 제왕천, 이곳 대동석굴도 무너지고 있다. 태원이 넘어갔다면 제왕천은 끝이야. 네? 천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댓의 가가 건재하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오호, 한 명 쓸만한 놈이 있었구나. 후후후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나는 재개해야겠다. 하지만 너희도 이곳에서 제왕천과 함께 이지러져야겠다. 나는 너희 세가에 스며들어 재개하면 되니 말이다. 천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군 중에 제일 젊은 황보승이 말했다. 그는 젊은 가주로 천왕삼권이란 벼로를 가지고 있었다. 옳거니 내가 좋겠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휙! 암흑밀기였다. 종전에 좌면천왕에게 펼친 비기였고 사실 우면천왕은 심각한 내상으로
더는 아수라 혈기를 펼치는 것에 무리가 있었지만 내 공력을 쥐어짜고 있었다. 스르륵 철퍼덕 쿵 쿵. 이런, 도대체가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우면천왕. 다른 녀석은 필요 없어. 오직 내 놈만 있으면 된다. 황보숭. 흐흐흐흐. 처벅. 천왕,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것이오. 내게 다가오지 마시오. 흐흐흐흐. 내 육체가 필요하다. 젊고 신선하고 이미 초절정을 넘어가고 있는 내 놈의 육체 말이다. 처벅. 이런, 완벽하게 미쳤구나. 처벅. 천외비, 승천비, 이놈, 어딜? 황보세가의 젊은 가주는 경신법을 전개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날렸고, 이에 우면천왕도 몸이 비상하더니 그의 머리에서 아수라 혈기가 연기의 모습으로 화하여 빠르게 튀어나왔으며 전광석화와 같이 날아가 황보숭의 머리를 쑥하고 스미는 것이 아닌가. 휘익 푸드드드 쿵 힐리 푸드드드 펄러 럴럴러 쿵. 두 사람이 대전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고 두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움직이지 못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우면천왕은 황보숭의 육체를 갖고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사흘 이상의 숙면이 이어지며 깨어날지라도 6개월은 새로운 육체에 적응하기 위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무튼 휘리리 리리리 익 펄럭펄럭 척. 흑의 인형이 대전 천장부에서 떨어져 내렸고 그는 바로 이건이었다. 녀석들, 너희 악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같은 편끼리 언제나 의심하고 하나의 사건만 빌미를 만들어주면 너희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거든. 아무튼 나는 이번 제왕천 건은 아쉽게도 내가 나설 필요 없이 일거양득하였구나. 미주는 음천부로 가서 또다시 다른 용주에게 몸을 위탁할 것이고 이제 음천부의 네 마리 폭강성만 제거하면 나의 기나긴 여정은 막을 내리겠군. 최중도 기다려라. 너는 제국의 후예로 삶을 포기하고 폭강성의 삶을 선택했으니 말이다. 뿌드득! 이거는 이를 갈았고 손을 휘저었다. 그의 손짓에 대전에서 죽어있는 육체는 불이 붙었고 찰나재가 되어 가루가 되었다. 처벅. 이거는 황보숭이가 엎어져 있는 곳으로 걸었고 대전의 모든 시체는 불살라졌다. 오직 하나 황보숭만 온전했는데 축기 적출! 이거는 황보숭이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 뽑아내는 신용을 하였고 두어 차례 밧줄을 잡아당기는 흉내를 내었다. 그랬더니 이런, 황보숭의 머리에서 아수라 혈기, 즉 붉은색 연기가 뽑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짐승이 죽어가며 소름 돋는 소리를 내듯 이상한 기음을 내며 말이다. 또한 이건의 우수는 매우 붉게 물들었고 아수라 혈기는 이건의 우수에 닿으며 증발해버렸다. 츠츠츠츠츠츠츠츠. 이거는 제왕천이 머리를 잃었기 때문에 영웅이와 당문을 주축으로 한정파가 이 제왕천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제왕지문으로 돌렸으며 그의 두 눈은 황금색 금광으로 심히 물들어갔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